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10분 만에 시장 읽기입니다. 오늘은 2024년 7월 29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 한일전기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벌써 투자자들의 관심 뜨겁게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.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. 바로 이 변압기 때문입니다. 한일전기의 주력 매출원은 전력망에 들어가는 이 변압기인데 지금 이 변압기가 AI 산업과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모멘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산일전기의 기업 개요와 산업 모멘텀, 차트 분석과 수급 동향,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보시죠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용 변압기 제조업 기업이죠. 자,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할 때는 전압을 올리고 가정이나 산업단지에 공급할 때는 전압을 내립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, 여러분들? 자, 보통적으로 이 뭐 수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원자력, 뭐 화력 발전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1차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게 됩니다. 자,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송전탑이죠. 송전탑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오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765kV라는 전압으로 변전소에 보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이 승합을 시키고 765kV로 만든다라는 거죠. 그래서 1차 변전소에서 다시 이 송전탑을 통해서 배전 변전소로 보내게 되거든요. 이때 당시에는 이 154kV나 아니면은 뭐 345kV로 강압을 시키는 거죠. 강압. 전압을 낮춘다라는 뜻이죠, 여러분들. 자, 이 배전 변전소에서 다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전봇대들 있잖아요. 이 전봇대. 이 전봇대까지 또 전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22.9kV로 만들어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기 배전 변전소에서 다시 한번 강압을 키는 거죠. 자, 그리고 22kV에서 다시 한번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220V로 또 강압을 시킨다. 이렇게 와서 회사나 아니면 집으로 전기를 보낸다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력 흐름의 중간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장치가 바로 이 변압기라는 거죠. 산일전기의 변압기는 이 국가 전력망 인프라와 직결된 이 필수 기자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주요 고객 같은 경우는 발전소, 산업단지 뭐 등등등 또 해외 수출까지 요즘 유명하잖아요.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. 한일 전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단순히 변압기 제조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, 여러분들.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이에요. 챗 GPT라든지 뭐 클라우드, 슈퍼컴퓨터 이 초대형 AI 서비스가 좀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증하고 있죠. 이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쓰기 때문에 안정적인 송배전망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가장 필요한 장치가 바로 이 변압기다.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재생에너지 확대죠. 현재 정부에서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리백을 중요시하는 정부잖아요. 중요시하는 정부다 보니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쪽을 좀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자, 여러분들 보세요.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 풍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동성이 큰 전원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또 이 전압 변환 장치가 필수적이죠. 이 역시 변압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 자, 요약하자면 산일전기는 AI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중 모멘텀을 동시에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산일전기는 이번 2분기 실적도 상당하죠. 매출액 같은 경우는 1282억, 전년 동기 대비 70%나 상승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 또한 46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% 성장을 했죠.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약 한 380억 정도 되네요. 380억으로 자 119%나
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. 그죠? 즉 단순한 모멘텀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적 성장까지 동반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요. 지금 상장 직후 거의 1년 만에 13만 1,800원까지 치솟았죠.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는 11만 원대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, 특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21 이평선을 금일 돌파를 해주었다. 그리고 또한 60일 이평선이 안정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거래량이 조금씩 붙으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즉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하락 조정이 끝나고 추세 전환,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. 자, 30분봉 차트를 보자면은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, 여러분들. 자, 어제 같은 경우, 자, 어제가 10일이잖아요. 10일에 이렇게 30분봉 이 하나의 캔들에서 이 7%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. 그리고 거래량 또한 상당하죠. 그 이후 좀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뜻은 결국에는 이게 조금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, 여러분들. 보통적으로 이 30분 봉 있잖아요. 이 30분 봉을 보시면은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7% 상승을 시켜놨는데 거래량 또한 상당하다. 이거는 결국에는 세력이 붙었다라는 소리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,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죽었다. 이 뜻은 아직까지 세력이 안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하지만 제가 반대로 어떠한 예를 들어볼까요? 제가 옆으로 좀 넘겨볼게요. 자, 이러한 그림들. 30분 봉에서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음봉이에요. 이러한 경우는 좀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지표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30분 봉에서 뭐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와 주었어요. 특히나 이 구간대 횡보하면서 지지해 주고 있는 구간을 아래 꼬리 좀 터치해 주면서 다시 양봉 캔들을 만들어 냈었고,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세력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력이 나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지표가 또 거래량인데요, 여러분들. 보통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, 그러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나와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키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세력이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, 이 상승시킨 거래량보다 이 2배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자전거래라든지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손바뀜 현상이 나오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물량을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지표가 지금 이 매집 거래량보다 이 2배 이상은 더 들어와야 세력이 나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이것만도 못해요. 다 합해도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지만 2배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세력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는 수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네, 우리가 수급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개인이 6만 3천 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4만 주를 매수를 했죠. 반대로 기관에서 25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죠. 기관이 18만 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오히려 19만 주, 약 한 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. 그리고 개인이 12,000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. 결국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추적해 나가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.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지금 14만 주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, 당연히. 뭐 CLS 증권 창구에서 13만 주 정도 매수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UBS 증권 6만 7천 주, 다이와 3만 주, 시티그룹에서 2만 2천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러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창구적인 측면에서도 쪽으로 추적해 나아가야 되는 포인트로 보이고 있고요. 자, 반대로 매도 물량이 좀 많은 외국계 창구는 메릴 린치. 여러분들도 이
메릴 린치 정말 싫어하잖아요. 메릴 린치 같은 경우 보통적으로 이 단타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저도 많이 싫어하는 창구 중에 하나입니다. 아무튼 여기서도 메릴 린치가 1순위로 순매도량을 좀 앞서고 있고요. 지금 골드만삭스도 35,000주로 6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노무라 증권 일본 창구죠. 일본 창구에서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.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것은 여기 매수 창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결국에는 이 투자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변압기 수요도 같이 폭발을 하고 있다.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전환이 되면서 또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니까 당연하게도 이 변압기 수요 폭발하고 있다. 또 재무적으로도 상당하죠.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. 또 수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 중에 있다. 야, 차트 같은 경우도 이 단기 추세 전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 중장기 여기 다시 신고점을 도전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하지만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구리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변압기 내부에는 이 부분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. 이 변압기 내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적으로 이 변압기가 강압과 이 승압을 만드는 기계 장치, 이 장치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런데 이 변압기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, 코일. 스프링 같은 코일 같은 게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코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전기를 보내죠. 전기를 보내면은 이게 코일이 구리로 만들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꼬불꼬불 만들어지는 이 감는 횟수에 따라서 나가는 이 전기가 나가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게 되거든요. 결국에는 이 코일이 구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는 이 원자재로서 화가 구리로 만들어진 이 코일이다. 이 원자재로 코알을 사오게 되는데 이 구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조금 매출적인 단기 순이익에 대한 것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. 이러한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.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산일전기는 AI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고 있는 회사다. 재무제표도 상당하죠. 실적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좀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.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기술적 반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성장 모멘텀을 동반한 추세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 산일전기의 이번 반등 순환 반등일까요? 추세 전환일까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10분 만에 시장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